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일사천리로 이적 시장에서 빠르게 선수를 보강하고 있는 낯선 토트넘 허스퍼. 이번에는 2024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의 세 번째 타깃으로 중앙 미드필더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첼시와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서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 위기에 빠뜨린 결정적 승리에 득점을 올린 헤이든 해크니 선수가 토트넘의 영입 리스트에 올랐다라는 최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체 어떤 선수이고 얼마나 믿을 만한 소식인지, 그리고 드라구신 영입 실패로 인해 에릭 다이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최신 상황과 그 배경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이적 시장을 연달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여름이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과 함께 골키퍼 비카리오, 수비수 반더벤, 플레이메이커 메디슨 모두 성공적인 영입이 됐고, 윙어 브레넌 존슨과 솔로몬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영입 선수 모두가 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상과 또 징계 리스크로 인해 추가 보강한 선수가 바로 이번 1월 이적 시장의 드라구신과 베르너입니다. 티모 베르너는 이미 토트넘의 훈련까지 합류해서 히샤이성 선수와 정말 다정하게, 정말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이 소개가 됐고요. 아직 오피셜이 뜨진 않았어요. 영상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드라구신의 공식 사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드라구신이 이미 제노아를 떠나서 영국 런던에 도착 후 로찌라고 불리는 토트넘 허스퍼의 구단 훈련장 숙소에서 체류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했고, 아마 이제 오늘이죠. 1월 11일 한국 시간으로 늦은 오후와 저녁 시간쯤에는 드라구신 오피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는 주말에 있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에 바로 이 선수들을 투입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속전속결로 협상을 처리한 놀라운 토트넘의 추진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급한 포지션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차출된 공격 라인, 그리고 반더벤과 로메로가 나란히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생긴 수비 라인의 문제였는데, 물론 반더벤이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털고 맨유전 출전이 가능하고 로메로까지도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풀핏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구신은 빨리 데려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 영입하려고 했던 포지션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까지 척추 라인을 새로 보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드필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전으로 뛰어왔던 파페 마타르사르와 이브 비스마 선수가 각각 세네갈과 말리 대표 선수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참가하면서 무려 2명의 자원이 이탈하게 됐고, 또 조바니 로셀소 선수가 최근에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다시금 햄스트링이 조금 타이트해졌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번리와의 경기, FA컵 경기 마치고 나서 부상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르와 비수마까지 대표팀으로 떠난 가운데 다행히 벤탄쿠르가 빠르게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제임스 매디슨은 맨유와의 경기에 뛸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물론 로셀소가 괜찮고 벤탄쿠르가 확실하게 이제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호이비에르와 스킵까지 총 4명의 미드필더가 중앙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맨유와의 경기를 이 선수들로 치를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급했던 것은 공격수와 수비수라고 할 수 있어도 미드필더 보강도 결국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맨유전 이후에 또 벤탄쿠르가 다시 다친다거나 말씀드린 로셀소의 부상 리스크가 다시 터진다면 메디슨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일정들, 또 후반기 일정 전체를 생각했을 때 사르조차도 사실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를 앞두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면서 큰 부상이 아닌가 걱정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토트넘이 호이비에르가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상 이상적인 선수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이적 제안이 온다면 보내겠다. 그래서 유벤투스가 관심을 보이자 호이비에르를 보내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맨유와의 경기를 앞두고 급하게 중앙 미드필드를 영입하기 위한 빠른 움직임을 드라구신이나 베르너 때처럼 가져가진 않겠지만, 호이비에르가 만약에 떠난다면 그에 맞춰서 바로 중앙 미드필드를 영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보도 하나가 나왔는데요. 영국 일간지인 인디펜던트의 축구 편집장이죠. 미겔 델라니 기자가 사실은 항상 현실로 드러난 것은 아니더라도 가짜 뉴스를 내는 기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정통한 소식통을 갖고 있는 기자인데, 이 미겔 델라니 기자가 최신 보도를 통해서 에릭 다이어의 상황, 이제 라두 드라구신이 토트넘으로 오게 됐기 때문에 다이어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토트넘의 미드필더 영입 상황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먼저 미겔 델라니 기자가 쓴 최신 다이어 상황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토트넘 호스퍼와 에릭 다이어의 영구 계약, 완전 이적 계약에 대한 초기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즉 다이어가 지금까지는 바이에른의 개인 조건을 수락했다는 얘기들만
얘기만 있었는데 이제 바이에른이 본격적으로 토트넘 구단 측에 연락을 했다. 이제는 토트넘과 드라고신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런 상태에서 다이어를 데려오겠다라고 접근한다면 이게 블러핑이 될 수도 있고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 쪽과 개인 협상만 했던 것인데 이제는 드라고신을 놓쳤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 쪽에 이제 공식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파리 생제르맹의 노르디 무키엘레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 선수는 풀백이 주 포지션이에요. 라이트백이 제 1번 포지션이고 레프트백도 간헐적으로 소화하고 있고 센터백을 본 적도 있는데 센터백으로는 최고의 기량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파바르 선수가 떠난 이후 마즈라위 한 명만 전문 라이트백으로 있는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무키엘레를 오른쪽 풀백 자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게다가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으로 협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무키엘레의 상황과 관계없이 다이어를 데려온다. 다이어는 오른쪽 풀백을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드를 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바이에른은 무키엘레와 다이어를 모두 추진하고 있다라고 프랑스와 독일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디펜던트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독일 챔피언인 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투헬 감독은 이번 1월에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를 확보할 계획이며 29살인 다이어는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어 전술적으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지난 여름에 바이에른 뮌헨이 풀럼의 미드필더 주앙 팔리냐 영입에 매우 임박했었죠. 실제로 팔리냐가 뮌헨까지 와서 유니폼 입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풀럼이 팔리냐의 대체자로 호이비에르 영입을 추진했다가 호이비에르가 풀럼 이적을 거절하면서 무산됐고 그래서 팔리냐가 다시 풀럼으로 돌아와야 했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리냐가 1월 달에 다시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풀럼과 재계약을 체결했고 풀럼이 지금 팔리냐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1월 달에 원하는 선수를 데려올 수 없다면 시즌 중인 만큼 일단 다이어를 영입해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자리를 모두 전천후로 백업으로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일단 데려오자. 이 과정에는 유망주인 2군 출신 선수인 파블로비치가 또 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고레츠카와 키미가 있는 가운데 하파헬 게헤이루까지 사실은 왼쪽 풀백이지만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을 때 그리 나쁘지 않은 경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팔리냐 영입을 추진하다가 시간을 보내느니 1월 달에도 많은 경기가 있으니까 일단 다이어를 데려와서 커버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센터백 자원에 있어서도 사실은 첼시의 찰로바도 원했었지만 최근 부상 문제로 인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몸이 안 좋은 선수를 데려와봤자 즉시 전력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장기적으로 보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후반기 특히 아시안컵에 김민재 선수가 차출된 현 시점에서 수비 뎁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뛸 선수가 필요한 것이고 백업이어도 만족할 선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의 이상적인 선수가 바로 다이어라는 것이죠. 결국에 말씀드린 대로 찰로바는 몸 상태가 좋지 않고 팔리냐는 협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두 포지션을 함께 소화할 수 있으면서 협상이 질질 끌리지 않을 토트넘의 다이어와 이제 협상을 한다. 그래서 토트넘과 협상이 시작됐는데요.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잉글랜드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선수로 주목을 받았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었고 유로 대회도 참가를 했고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센터백으로 참가를 하면서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중앙 수비수로서 특히 패스 능력이 좋고 세트피스 때 헤더 능력이 있는 선수로 꼽혔기 때문에 분데스리가가 물론 속도감이 있고 굉장히 이제 활동량도 많고 압박도 열심히 하지만 프리미어리그가 더 빠른 공수전환 속도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특히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리그의 강자이기 때문에 수비 리스크가 토트넘에서보다는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의 장점만 바이에른 뮌헨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최근에 다이어의 커리어가 정체되긴 했지만 미겔 델라니 기자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투헬 감독은 다이어의 택티컬 퀄리티, 전술적 퀄리티를 보고 있다. 전술 이해력이 뛰어나다. 이 선수가 속도가 느리고 뭐 이제 대인 수비에서 약점을 보일지 모르더라도 수비에 집중하는 팀이 아닌 바이에른 뮌헨 투헬 축구에서는 빌드업과 공격 전개와 롱패스 전개와 멀티 능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서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과정 속에 수비의 견고함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바이에른 뮌헨에 적합한 선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리우트 유형의 선수라고도 볼 수 있고 더리우트가 최근에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에게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1월은 아니더라도 여름 이적 시장에는 팀을 떠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조금은 다운그레이드 버전 더리우트가 아니냐 요렇게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라두 드라구신과 계약에 최종 합의를 했고 스펜스가 제노아로 가게 됐는데요. 바이에른이 뒤늦게 드라구신 영입전에 참전해서 하이제킹을 하러 나섰지만 결국 드라구신이 토트넘을 택하면서 이제는 바이에른은 다이어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과정 속에 인디펜던트의 기사 마지막 부분에 토트넘이 여전히 8번 중앙 미드필더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1월 이적 시장에 한 명 더 영입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첼시의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가 영입 리스트의 상단에 있다. 최우선 영입 대상은 갤러거다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영입 상황에 대해 얘기하기에 앞서서 다이어가 사실은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계신데요. 다이어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을
소식을 가장 먼저 보도한 기자가 풋볼 인사이더의 웨인 베이시 기자죠. 풋볼 인사이더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공신력이 높은 매체가 아니지만 웨인 베이시 기자는 골닷컴의 런던 북부 지역 편집장으로서 공신력이 높던 기자인데 풋볼 인사이더로 이적했어요. 이직을 하면서 풋볼 인사이더의 공신력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 중에 웨인 베이시 기자의 기사만큼은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웨인 베이시 기자가 다이어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을 가장 먼저 알게 됐느냐? 이미 1월 5일에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의 개인 조건을 합의를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드라구신에 대한 상황과 그 이후 토트넘에 관련된 이적 상황을 웨인 베이시 기자가 독점 보도한 게 다 지금 다른 공신력 높은 기자들로부터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정보를 웨인 베이시 기자가 소개를 했는데요. 전 팀 동료인 해리 케인이 뒤에서 다이어를 바이에른으로 데려오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투엘 감독도 이미 다이어가 어떻게 팀에 적응할지를 자세히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투헬과 다이어가 이미 통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는 케인이 자리를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인이 워낙 바이에른에서 잘해주고 있고, 또 키커에서 최근 선정할 랑리스트에서 공격수 중에 유일하게 월드클래스로 꼽혔잖아요. 케인이 얘기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다이어가 케인 덕분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미겔 델라니 기자가 토트넘이 갤러거를 가장 원하는 미드필더로 꼽고 있고 영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이적 시장 전문 기자인 딘 존스 같은 경우도 토트넘이 최우선 타겟이었던 센터포드와 공격수를 계약했기에 이제는 중앙 미드필더 영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우선 코너 갤러거의 상황, 첼시에게 문의할 것인데 갤러거가 어렵다면 모르텐 프렌드루프 그리고 로마의 브리안 크리스탄테, 미들즈브러의 헤이든 해크니로 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첼시가 워낙에 부상자가 많고, 또 갤러거가 첼시의 유스 출신으로서 꽤나 좋은 경기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갤러거의 이적설이 나온 이유는 첼시가 1월 이적 시장에 빅터 오시멘을 바이아웃 금액인 1억 2천만 유로를 질러서 데려오고자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규정을 충족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갤러거를 매각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4천만 파운드 이상의 조건이라면 갤러거를 팔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선 포체티노 감독이 이러한 소문에 대해서 우리는 FFP 문제로 인해서 선수를 팔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공격수를 영입할 거라면 갤러거를 내줄 수 있다라는 상황이니까 이게 맞물려야 되거든요. 첼시가 지금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스트라이커를 보강하고자 움직인다면 갤러거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기브미 스포츠의 독점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토트넘이 갤러거를 원하는 건 사실이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부터 원해왔었고 실제로 오퍼를 했었지만 첼시가 거절을 했다. 지난 여름에 추진을 했다가 무산됐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첼시와 토트넘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지만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고 진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엔 첼시의 상황까지 지켜봐야 된다. 첼시가 팔 생각이 있어야지 토트넘이 달려드는 거잖아요. 첼시가 안 팔겠다고 하는데 오퍼를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겠다라는 것이고, 토트넘의 내부 소식을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런던 지역 에이전트죠. 폴 오키프가 SNS인 X를 통해서 올린 정보를 보면은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호이비에르와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호이비에르가 나가야만 토트넘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일단 호이비에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선수를 데려오면 임금 부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르와 또 비수마가 돌아올 경우에는 미드필더가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첼시가 공격수를 영입하는 상황이 되고 갤러거를 매물로 내놓고 토트넘은 호이비에르를 유벤투스로 내주면서 갤러거를 받아오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패닉에 빠져있지 않다. 빠르게 움직이고 서둘러서 뭔가 토트넘이 주도적으로 갤러거를 데려오기 위해 판을 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상황을 면밀하게 보면서 몇 가지 이제 대안도 보고 있다. 즉 만약에 갤러거를 못 데려오게 된다면 0이라는 표현을 썼죠. 어린 선수로 아예 선회해서 갈 수도 있다. 유망주 레벨로 데려올 수 있다. 지금 드라구신도 2002년생, 사르도 2002년생, 우도기도 2002년생이거든요. 주목할 것은 새롭게 등장한 영입 대상인 헤이든 해크니도 2002년생의 유망주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더 스탠다드는 니자르 킨셀라 기자가 첼시, 그리고 댄 킬패트릭 기자가 토트넘 소식이 정통한데, 이적 시장에 관해서는 킨셀라 기자가 토트넘까지 포함해서 많은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토트넘이 맨유와 리버풀이 노리고 있던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 선수 헤이든 해크니 영입 전에 뛰어들었다라는 최신 이적설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헤이든 해크니가 스코틀랜드 쪽에 이제 혈통도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15세
국가대표를 뛰다가 2022년에 스코틀랜드 21세 이하 대표에 차출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경력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2023년 9월에는 잉글랜드 21세 대표로 다시 돌아왔고 그 이후 5경기를 뛰면서 핵심 자원으로 잉글랜드 대표의 유망주로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선수의 이름을 바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첼시와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에 미들즈브로가 1대0으로 승리할 때 헤이든 해크니가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이 선수의 기본적인 프로필을 살펴보면 공미, 중미, 수비가 다 가능한 선수입니다. 주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178cm로 체구가 크진 않지만 단단하고 일단 무엇보다 공을 잘 차는 선수, 공격 전개력이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선수가 결국에는 현대 축구에 맞는 후방 빌드업과 공 운반 능력과 득점력을 겸비한 선수라는 것이죠. 2027년까지 미들즈브로와 장기 계약되어 있는 미들즈브로 유스 출신 선수이긴 하지만 늘 그렇듯이 챔피언십에서 여전히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할 가능성이 없는 미들즈브로는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자신들의 유망주를 매각할 수 있는 팀입니다. 제드 스펜서도 사실은 미들즈브로에서 토트넘으로 매각한 케이스고 현재 미들즈브로의 감독이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마이클 캐릭이라는 점에서도 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스탠다드의 기사 전체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미들즈브로 미드필더 헤이든 해크니 영입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1살인 해크니의 이적을 위해 여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1월 달에 서둘러 영입하지 않아도 된다. 여름에 데려와도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해크니는 올 시즌 마이클 캐릭 감독 아래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며 맨시티, 맨유, 리버풀을 비롯한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에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 우승권에 있는 팀들과 빅클럽이 다 원하는 선수일 정도로 재능은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첼시전에 골까지 넣으면서 더욱더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들즈브로는 이미 해크니에 대한 여름 이적 제안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해크니에 대해서 파격적인 제안이 올 경우에는 1월에도 귀중한 자산인 해크니를 내줄 수 있다. 현재 순위가 12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들즈브로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할 수 있는 본격 경쟁에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이라도 큰 돈의 제안을 한다면 보낼 수 있다. 즉 토트넘이 1월 달에라도 이 상황을 보다가 큰 이적료를 질러서 해크니를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기술적으로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다. 즉 스킵 선수가 토트넘에서 이제 기술이 좀 아쉬운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공개에 가담하고 있는데 스킵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토트넘, 맨시티, 리버풀 같은 팀들이 이런 잉글랜드 유망주를 원하는 이유가 UEFA 대회에 참가할 때 같은 국가 리그에 속한 홈그로운 선수 8명이 최소한 있어야 되고 또 이 중에 4명이 자신들의 팀 유스팀에서 성장한 선수여야 한다는 이 규정으로 인해서 이 나이대 영국 내에서 성장한 선수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고 해크니가 사실은 뭐 맨유, 맨시티, 리버풀, 토트넘 같은 팀에서 주전으로 뛸 만한 클래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일단 해크니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다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좌우 측면 미드필드까지 소화를 했었고 공미로 뛸 때는 15경기 만에 3득점 4도움을 올릴 정도로 공격 능력도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2020-2021 시즌부터 미들즈브로의 1군 팀에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2021-22 시즌에는 리그2 4부 리그에 스컨소프로 임대돼서 성인 무대를 확실하게 경험했고 지난 2022-2023 시즌에는 미들즈브로 1군 팀의 주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챔피언십 34경기 3득점 4도움을 올렸고 올 시즌에도 챔피언십에 16경기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한 골을 기록하고 있고 카라바오컵에서 4강까지 오르는 과정 속에 5경기를 뛰면서 1골 1도움을 기록했거든요. 첼시를 이겼던 경기에서는 조금 전진 배치됐어요. 2선 공격수, 공격한 미드필드 위치에서 왼쪽에 기반해서 플레이를 했던 7번 선수인데요. 바로 전반 37분 후방에서 롱패스 넘어왔을 때 오른쪽 윙백인 이제이아 존스가 운전 우측을 무너뜨리고 컷백 줬을 때 공격수와 풀백의 사이 공간에서 갑자기 뛰쳐들어오면서 좋은 침투를 통해서 원터치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놀라운 득점력까지 보여줬습니다. 첼시와의 경기에서 90분 동안 뛰면서 72%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것은 평소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고요. 5번이나 드리블을 시도했어요. 성공은 1번이었지만 굉장히 과감하게 플레이했고 키패스도 하나 있었고 14번이나 경합에 나설 정도로 전투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첼시와의 경기는 공격적으로 뛰었지만 시즌 히트맵을 보면 중앙 미드필드로서 경기장 전체를 커버한 걸 볼 수 있죠. 이 선수가 미드필드의 만능 선수라는 것, 특히 수비형 미드필드를 맡으면서도 빅찬스 창출을 현재까지 4개나 기록했고 수비력도 좋습니다. 경기장 리커버리도 7.7회로서 공을 잘 찾아오는 선수예요. 그리고 첼시전에는 패스 성공률이 떨어졌지만 챔피언십에서의 평균 패스 성공률은 88%에 달하니까 이 선수가 패스 타이밍도 빠르고 패스의 설정 코스도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결국엔 해크니가 토트넘에 왔을 때 분명히 사르의 그 자리를 맡아볼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미들즈브로와의 2차전 결과가 포체티노 감독의 경질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물론 텔레그래프에서 처음 나왔던 보도에서는 만약 미들즈브로와 2차전에서 패배하고 탈락한다면 포체티노가 경질될 수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 맨로 기자 같은 경우 첼시의 소식에 더 정통하잖아요. 첼시는 포체티노 감독이 어떤 대회든지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면 안전하게 자리를 지켜줄 것이다. 즉 현재 FA컵에서
32강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미들즈브로에게 패배해서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FA컵까지는 지켜봐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컨퍼런스 리그든 유로파 리그든 지금 챔피언스 리그 진출은 솔직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희망을 보고 간다. 그런데 그게 무산되면은 경질될 수 있다. 즉 미들즈브로를 이기지 못하고 카라바오컵 결승에 진출 실패한 이후 에스턴 빌라와의 FA컵 4라운드에서도 패배해서 탈락한다면 다음 시즌도 유럽 대항전이 없잖아요. 그럼 1월이 끝났을 때 포체티노가 경질될 수 있는 것인데 1월 이적 시장이 열려있을 때 결정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만약 미들즈브로와 1월 24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있을 카라바오컵 4강 2차전에서 결과를 보고 내용을 보고 여기서 이제 헤크니의 활약도 증명하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포체티노의 입지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1월 13일 토요일 밤 9시 30분에는 첼시가 풀럼과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를 치르고 토트넘은 1월 15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맨유와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토트넘이 또 로셀스의 몸 상태도 지금 물음표가 붙여있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드를 1월 안에 바로 영입하기 위해 움직일지의 여부도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겨울 이적 시장의 상황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토트넘이 어떻게 일정을 보내고 있는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